네, 10월 21일 코스피 지수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였죠. 여기 일단 쌍봉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내려갈 텐데,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돌파를 하면 쌍봉 확정이 되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봐야 되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치고 올라오면 좀 더 높은 곳 3075 정도 볼 수도 있겠다. 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오늘 아침 첫봉에 아주 아주 이 저점에서 조금만 더 내려온 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첫봉에 사실 쌍바닥은 확정이 된 겁니다. 근데 힘이 좀 약하니까 잠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런 모양이죠. 예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두 번째 봉의 이 음봉들의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하락은 아마 제한적일 것이다. 제한적이라서 이 꼬리나 이 박스 하단, 이 꼬리 부분, 이런 부분, 혹은 조금 심하면 이런 부분, 그리고 뭐 최대한 내려와 봐야 이런 부분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아직은 그 진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능성은 아무래도 요 라인이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럼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가봐야 아는 거죠. 예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일단 내려왔으니까 갈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 수평대에 이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저점은 원래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돌파하면 위쪽으로 볼 수 있었는데 돌파를 못했죠. 이 음봉이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. 이건 돌파가 아니죠. 그러면 지금 현재 만일에 내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? 물론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가 됐든 어떻게 됐든 슬슬슬슬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전체적인 큰 쌍바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니면 처음에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사실 쌍바닥이 그렇게 좋은 쌍바닥은 아닙니다. 이거 돌파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가요. 예. 이렇게 갔더라도 크게 봐봐야 이 갭 라인 정도, 이 정도 선에서는 3075에서 이 갭 상단 정도 그 사이 어디선가는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.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크게 나버린다면 이 다음에는 더 높은 곳을 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뭐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. 이렇게 크게 생기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다음부터는 목적하는 데가 좀 달라질 겁니다. 아마 최소한 그래도 3150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. 최소한 다시 내려왔다가 간다면 돌파하고 간다면 이런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될 겁니다.
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상도 또 더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완전히 이 올 1년 동안의 이 하락세를 올 1년 동안 1월 달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하락세를 뒤집을 수가 있겠죠. 또 여기서 내려왔던 하락세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. 저항은 물론 3200선 쪽에 좀 있을 거고 가면서도 뭐 분봉 라인들에 의해서 뭐 어떤 저항들은 있겠죠. 50포인트 뭐 100포인트 단위로.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죠. 돌파할 가능성이. 그렇다면 우리는 뭐 올해 1년 동안 여기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또 더 위로도 돌파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더 위로도.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부터 그렇게 보는 거죠. 완성된 다음에 다시 돌파한 이후에 그렇게 보는 거지.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가능성이나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흐름을 이제 또 봐야 된다는 거죠. 만일에 뭐 하락을 좀 더해서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? 이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생겼다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예. 그때는 진짜 힘이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만일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바닥이 아니죠. 예, 그때는 이제 이게 바닥이 아니고 새로운 바닥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잘 만들면 또 같이 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. 네, 그러면 코스피 분석은 뭐 이 정도 말씀해드리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예, 뭐 거의 매일같이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코스피는 한 번씩 보고 갈 테니까 너무 그냥 한 번씩 들어두면 괜찮으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약해드리면 쌍봉이 나왔고 쌍봉의 뒷부분이 약하니까 여기선 내려와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.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깊어봐야 많아봐야 여기 정도. 예. 이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돌아봐야 아는 거죠. 반등을 해야 거기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. 예. 미리 계산하거나 미리 짐작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만 정해 놓으시면 돼요. 여기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여기서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어디선가 돌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 전체적인 쌍바닥에 이 저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큰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내려와서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된다. 쌍바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저녁에는 뭐 재밌는 게 없나 좀 한번 찾아보고요.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영상 찍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종종 찍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
코스피 분석은 여기까지.